올해 주주총회가 열렸던 지난 5월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워런 버핏의 발언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원하는 공에만 휘두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2022년도부터 살 것이 없다며 보유 현금을 늘려왔는데 올해는 시장이 마치 도박판 같다며 갖고 있던 지분을 더 팔아서 보유한 현금만 우리 돈 480조 원, 삼성전자를 통째로 사도 될 만큼 자금을 쌓고 있습니다. 막대한 현금을 들고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건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반세기 넘게 사업을 이어온 방식에 답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워런 버핏의 말도 안 되는 투자를 정석대로 보여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뜯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벅셔 해서웨이는 투자 구조가 대단히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버핏을 따라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본바탕인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플로트라고 하는 보험계약자의 자금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해서 번 목돈을 따박따박 모아서 이 돈으로만 투자하고 집 살 때나 대출을 받죠. 버핏은 사실상 무이자나 다름없는 대출을 사람들에게 모아서 이걸로 보험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늘려왔고 배당의 투자 차익까지 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 애플 이런 주식들이죠. 벅셔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심지어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볼 위험도 적습니다. 돈 돌려달라 요구가 많은 병원 치료비가 아니라 자동차, 집, 물건들에 대한 보험이라서 갑자기 차 사고가 많이 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좀처럼 흔들릴 일이 없는 보험사로만 문어발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각종 인프라 투자에 제조업 등등 사실 미국판 재벌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그룹 회장인 워런 버핏이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식들이 있죠. 하나는 일본의 5대 상사,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 정유주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일본 5대 상사 투자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미국의 1%도 안 되던 금리로 당시 달러 대비 최저가였던 일본 엔화를 조달해 5대 상사 지분을 10% 가까이 확보하고서 매년 3에서 4% 배당을 따박따박 누립니다. 옥시덴탈은 더합니다. 주가가 빠져서 걱정, 버핏의 매수 조건인 60달러 밑에서 오를 만한 기회를 분석해야 한다라는 글들도 쏟아지지만 워런 버핏은 그의 말처럼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남깁니다. 너무나 싸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 그리고 버핏만 가능했던 결정적인 베팅 때문입니다. 네, 우선 사업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의 일반 주유소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런 주유소가 없는 독특한 석유 기업입니다. 일단 석유를 퍼올린 뒤에 다시 주유소에 공급하기까지는 이런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솔린과 디젤, 분류하는 사이에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또 한 번씩 공장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다가 정제 마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서부에 그나마 유지하던 주유소마저 없애버리고 퍼올린 기름을 유통하는 아주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1920년, 100년이 넘은 미국 5대 석유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르만드 해머 회장이 1950년대 인수 당시 리비아 유전을 기반으로 키워왔고 이후 업스트림 위주로 사업을 바꾼 뒤 지금은 북미 퍼미안 분지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하고 있죠. 보통 석유 기업들은 원유와 가스를 퍼올리고 수송하고 정제해서 화학 제품이나 가솔린을 파는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부터 최종 유통까지 장악한 엑슨모빌, 쉐브론과 달리 퍼올리고 수송하는 영역에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로 좁히면 업계 3위의 기업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온 미국의 셰일 오일, 퍼미안 분지에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 단가가 대단히 낮아진 혜택을 받습니다. 원유 1배럴을 퍼올리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은 30에서 40달러, 현재 유가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물론 손쉽게 석유를 퍼담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 사우디 아람코의 단위당 생산비와는 비교하기도 어렵고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해까지 영업이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지난해 매출액은 371억 달러, 순이익은 122억 달러,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센트로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과 달리 원유 시장의 수요 약화,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깜짝 실적이 어려워지고 골드만삭스, 트루이스트, 미즈호증권 등 상당수 월가 기관이 중립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도 상반기 반짝 70달러를 넘보던 것이 이제는 50달러도 아슬아슬하고 버핏의 투자가 실패했는지 회의론이 일어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버핏이 손해볼 위험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건 독특한 투자 구조 때문입니다. 옥시덴탈 초기 투자 당시 워런 버핏은 100억 달러의 연환산 8%의 우선주 배당을 확정하고 언제든 옥시덴탈 주식을 매입할 신주 인수권도 얻어냈습니다. 이 배당액을 201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따져보면 누적 배당 24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유가가 옥시덴탈의 마진 저점인 배럴당 60달러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8억 달러씩 10년간 총 80억 달러. 워런 버핏은 이것만으로도 초기 투자액의 80%를 그냥 회수합니다. 혹시 유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잉여 현금이 말라붙으니 우선주 배당을 할 수 없겠죠. 배당을 삭감하기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의 베팅엔 미지급 배당을 향후에 의무적으로 돌려받도록 한 계약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비용을 줄이든 사업을 바꾸든 버핏에게 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셈이죠. 게다가 미국의 에너지 사업에서 석유 시장 지정학적 중요도도 상당합니다. 회사가 쉽게 망가질 위험이 적고 버핏은 옥시덴탈을 보유한 만큼 원금을 지킬 여력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독특한 투자를 우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옥시덴탈의 일반 배당률은 1%대에 불과한데 10년을 버텨도 버핏 수익률의 4분의 1 성과니까 별 매력이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마치 홈런 타자처럼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온 2019년 결정적 배팅을 해서 남들과 다른 수익 구조를 완성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옥시덴탈의 빅키홀럽 최고 경영자는 아나다코 페트롤리움을 인수해서 쉐일오일 점유율을 높이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쉐브론과 경쟁이 붙어 인수 금액이 당초 옥시덴탈의 예상보다 초과했고 대출로는 도저히 막기 어려운 시점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이 100억 달러를 들고 나타난 워런 버핏입니다. 특별 투자자의 자격으로 워런 버핏은 연 8%의 고배당, 워런트까지 받아서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막혀있는 기가 막힌 투자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워런 버핏에게 이런 투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금융위기 여파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너져 내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5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싸들고 와서 7억 주의 워런트 10년간 행사 조건을 달아서 저점 5달러에 7배나 수익을 내고 배당을 같은 기간 연 6%씩 챙겼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지금까지 460%, 버핏은 워런트 이후 위험을 감당할 이유도 더 욕심을 부릴 이유도 이제는 없는 셈입니다. 버핏이 지금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들고 있는 것도 이 일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1963년에 미국 뉴저지 원유 저장 시설에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 터집니다. 보통 기름 창고에 물건을 검수해야만 하는데 앤서니 토니 디안젤로라는 사기꾼이 저장 탱크에 물을 채우고서 그 위에 얇게 샐러드 오일을 부어서 대량의 오일을 보관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증권상으로는 현물 150만 배럴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대출을 시행해 줬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고작 13만 배럴, 현재 기준으로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죠. 이로 인해 아멕스 주가가 50% 문자 그대로 반토막이 나는데 버핏은 핵심인 카드, 여행자 수표는 멀쩡하다고 보고 베팅을 감행합니다. 현재 보험 주력 사업이 된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1996년에 완전히 인수했죠. 워런 버핏의 투자는 시계가 매우 길고 투자 시점에 이미 구체적인 전략이 짜여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훑어 맥락을 짚어내고 본질이 유지되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옥시덴탈은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탄소 포집 기술에다가 핵심 에너지 생산 설비로도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죠. 온갖 우려가 쏟아졌던 애플은 물론 아멕스, 코카콜라도 본질은 멀쩡합니다. 올해에 94, 거의 한 세계를 살았고 후계를 결정한 이 사람을 두고 투자를 실패했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가 그저 막대한 현금 때문에 이러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기업의 본질을 늘 파악해두고 기회가 오면 붙잡을 준비를 하는 것. 이제 급등하는 시장을 보며 막 포모를 느끼고 얇은 귀를 흔드는 소식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법,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꿰뚫을 때 비로소 투자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버핏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